네, 저와 함께 내일 스타킹 함께 해주실 분들이죠. 졸탄의 오늘은 정진욱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씨. 반갑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미국 주식에 드디어 손을 대고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뭐 매매가 되게끔 걸어놓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언제 들으셨죠? 예, 방금이요. 저한테 들으셨죠? 예, 1,000원씩 뭐 이렇게 매매가 되게끔. 달러로 환전해서 바로 이렇게 사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요즘 그렇게 좀 분할해서 사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 앱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쵸. 이 주식의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1,000원 정도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죠. 소액으로 이제 소액으로. 분할해서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떠세요? 직접 그렇게 투자를 해보시니까. 아직까지는 올라가야 좀 느낌이 날 텐데 그냥 네네네. 묻어두고 있습니다. 네, 제자리걸음. 제자리걸음. 안 빠진 게 어디예요? 안 빠진 게 어디예요? 아직까지 잘 버티고 계시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고요.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목요일이 매주 이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이번 달에 정태근 팀장님이 순위권에 한 번은 세 종목을 올렸어요. 탑6에 절반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을 토해낼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뭔가 좀 토해낼 것 같은데. 신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토해낼지 좋은 종목 때문에. 아니면 무슨 뭐 좋은 순위를 그렇죠. 성적을 토해낼지 지켜봐 주시기 올해 또 지켜봐야 바랍니다.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스타킹의 게임 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룰에 대해서 드리겠죠. 설명해 줘야죠.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두 종목씩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드는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 선택을 하고. 그런 종목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재훈 아나운서가 룰렛을 돌려서 그렇죠. 그 돌린 거기 종목이 나오면 그걸 선택된 우리 그 종목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는 아주 자세하게. 네, 자세하게 목표가, 설명해 줘요. 손절가. 목표가 손절가. 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 같아요, 오늘.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보셨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내는 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 들면 선택을 해서 포트에 올립니다. 포트에 올려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는 것이 바로 스타킹의 룰이죠. 이제 내일로 바로 편입이 돼서 시초가로 저희가 시작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오늘 얘기했는데 내일 갭상승해서 시작했다. 이러면 사실 스타킹에 별로 이로울 건 없습니다. 물론 주식을 소유하신 소유자분들께는 굉장히 큰 이익이겠지만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스타킹의 게임 룰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한 달,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이네요. 6월 30일까지 볼 거지만 6월에 이 마지막 종목 오늘 이따가 확인하실 거고 오늘까지의 성적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굳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자, 6위. 코스텍시스입니다. 자, 20.13%의 상승률. 20%. 네, 저의 선택이 있었고 김건진 부장님의 종목이었습니다. 김건진 부장님. 자, 여기 이제 나오네 5위 실리콘2 이연석 대리. 이번 달에 포텐이 터졌습니다. 무려 23.97%의 상승률. 23%. 역시 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드디어 나오네요. 4위 정태근 팀장. 자,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요. 24.39%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 순위권에 하나 올렸습니다. 4위에 있네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자, 탑3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위 공개해 주시죠. 자, 있을 거예요, 과연? 자, 3위. 3위도 역시 정태근 팀장이요. 정태근 팀장님. 레이저셀 43.59%. 43%. 역시 저의 선택이 있었고요. 자, 2위입니다. 큐렉소. 이연석 대리의 포텐이 제대로 터진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49.55%의 상승률. 역시 50%. 저의 선택이 있었고. 이 정도면 사실 1위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정도도.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 1위 할 수 있었던 수익률인데 이번 달에 말이죠. 무려 수익률이 80.5%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인 조선내화가 이거 대박인데요. 저희 방송 시작한 이래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심지어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하루 거래 정지셨어요. 거래 정지까지 갔어요. 네, 오늘 하루 거래 정지고 내일부터 이제 풀리겠죠. 그럼 내일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놀랍습니다. 조선내화가 역대급 상승률 보이면서 역시 베테랑 어디 가지 않습니다. 클라스는 영원하다를 몸소 실천해 주신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이 수익률 80.5%로
1위를 기록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1, 2, 3이 없네. 예. 지난달에 우리가 하루를 남기고 하루를 남기고 역전됐잖아요. 그렇죠. 역전됐었죠. 근데 이거 역전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역전될 수가 왜냐면 내일 없는. 상한가 해도 그렇지. 이거보다 지는 것 같은 느낌. 0.5로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나고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얘가 상한가 가도 예.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근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되든 안 돼도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률은 이제 최고점에 대한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진짜, 아무래도 이게 역전이 될 수 피곤해요. 없는 예. 1위는 거의 확정적이다. 확정이다. 뭐 이렇게 예. 정태근 팀장이 뭐 큐렉소를 뒤집어 엎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죠. 정태근 팀장 해봤자 2위다. 예. 정태근 팀장은 맥스가 해봤자, 2위입니다. 해봤자. 맥스가 예. 정태근 팀장은 항상 순위권에 올려요. 그렇죠. 근데 3위 아니면 4위입니다. 이야, 약간 그런 적당히 점. 가자. 예, 예. 그런 점도 제가 한번 정태근 팀장에게 잠시 한번 적절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제 오늘의 종목. 자, 막판 대역전극이 일어날까요? 네, 그래봤자 30%잖아요. 상한가 쳐도. 네, 오늘 약간 야, 힘들 것 오늘 같긴 입에 하지만. 신내렸네. 네, 약간 예. 힘들 것 같긴 오, 하지만 예. 그래도 오늘의 종목은 알아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분께서 도와주십니다. 룰렛 여신. 네, 막판 뒤집게 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기회이죠. 스타킹 6월 대결 마지막 주인이만큼 두 분 오늘 정말 확실한 종목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탑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창희 대표님은 LX 세미콘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를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제주항공, 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강하게 올랐었던 종목들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정태근 팀장님 레이저셀 여전히 잘 가고 있는데 아쉽게 1위를 놓치고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대유 플러스도 5% 넘게 상승했는데 또 유창희 대표님도 아바코 오늘 10% 넘게 급등했는데 여전히 1위는 좀 먼 것 같은 모습입니다. 종목 리뷰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정태근 팀장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레이저셀이 1위를 차지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잠깐에. 메시지가 왔어요. 봐라. 봤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약간 좀 또 아쉬워요. 3위면은 이 정도 수익률이면 사실 그 1위 할 수도 있는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렇게 월마다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자꾸 정말 죄송하지만 뽀록이라고 해야 되나? 얻어 걸렸다. 약간. 네, 아, 저기요, 생방송 중에 그런 말씀 드시면 불편합니다. 예. 얻어 걸렸다. 네. 예, 좋은 말이 있잖아요. 얻어 걸렸는데 예, 예. 뭐 80%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80%는 80% 이길 수 인정. 없을 것 같아요. 네. 1위는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예.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 네네네. 정도 수익을 내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렇죠. 그 중요한 건 요 종목을 찝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큰 점수 줘야 됩니다. 네네. 인적 분할에 네네. 대해서 섹터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오셔서 이 종목이 엄청난 상승을 달렸죠. 네. 또 오늘 거래 정지까지 당했고.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KG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승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 잘 읽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하필 예. 수요일 안 나고 왜 지난주 뭐 금요일에 흩날 나가지고 아니 그럼 두 분께서 다음에 오실 때 인적 분할하는 거 네. 왜 한번 좀 종목 가져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는데. 그때 가서 시세가 나야죠 중요한 거. 시세가 나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항상 3등, 4등.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제일 아까운 건 이번 달에 3개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아까워요. 지금 보니까 흥하해운이 7위예요. 네, 상승률이 12.62%. 이거 제가 지난주에 1,900원까지 기다렸다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혹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20% 넘게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 상한가 만약에 갔으면 20% 넘게 오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3, 4, 6, 3개 목표가 되는데 저는 1등 못한 것보다 그게 더 아쉬워요. 그게 좀 아쉽다. 네. 그러니까 순위권 안에 역사상 처음으로 3개의 종목을 그러니까요. 올릴 수가 있었는데 네.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다는 말씀. 1등은 뭐 할 수 있어도 3개 다 올리는 건 힘들잖아요. 네. 그 저기요. 네. 1등부터 하고 얘기해야지. 네? 1등 못하니까 하시고, 저기요. 아니 하시고 얘기를 해야죠. 저기요. 하시고 하고 나면 멋있는 건데 아직 못한 거는 약간 아쉬운 거다. 네, 이렇게 아쉽다. 좀 느낌을 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반면 유창희 네. 대표님은 이번 달 약간 좀 아쉬워요. 지금 이제 9위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아바코에도 오늘 좀 상승을 좀 많이 아바 했잖아요. 9위입니까? 6위 네. 아니었나요? 거꾸로 붙였는데. 네. 아마 9위예요. 아마 예. 9위였군요. 예.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달은 제가 좀 종목 선정을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고 그렇군요. 뭐 아까 뭐 뽀록이라 말했는데 본인께 얻어 걸린 거지 어딜 조선내와에 근데 레이저셀도 뭐 생각했었던 것보다 좋았다 생각하고 있고 큐렉스가 좋았네요. 큐렉스도 예. 맞아. 이현석 대리의 상당히 종목. 좋았다 그러게요. 보고 있고 다 좋았습니다. 제 것만 못했고. 네, 또 그렇게 또 의기소침해 계시면 의기소침한 거 근데- 누구? 나야 나. 근데 저는 그렇게 이거 생각을 이렇게 한 지가 엊그저께 네, 같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진짜로 1등을 이번 달 놓치긴 했는데 제가 원래 다음 달에 요일을 바꾸려고 했어요. 원래 월요일로 가시는 네, 월요일로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정태근 팀장은 가지 못하겠다. 네, 아니 뭐
이번 달 지고 나니까 안 네네. 되겠다. 다음 달에 서력을 하고 바꿔야겠다. 그렇지, 서력전 해야지. 다음 예. 달에 이제 좀 성적으로 이기고 나서 네. 그렇죠. 그리고 나다가 이기겠다. 여기서 씁쓸히 퇴장하게 되면 더 큰일 나겠다. 씁쓸하죠. 예. 그래서 마치 일단은- 곰슬개 같이 씁쓸하죠, 그거는. 예. 그래서 너무 요일을 안 씁쓸해요. 바꿨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오, 다음 달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야, 바뀌면 안 되죠. 예. 두 분의 이 친구 대전, 그렇죠, 이 친구 대전. 자존심 대결 다음 달에도 이어진다라는 그렇죠. 거. 다음 달에 네.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 말씀까지 한번 예. 드리면 다음 달에도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실지도 또 궁금하고. 예,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뭐 마지막 종목, 약간 김 빠진 사이다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1등은 정해졌어요. 이거는 못 바꿔요. 저 80%못 바꾸지. 아니 이거 예. 80% 이상 수익률 난 거는 바꿔, 이거는. 이틀 연속 상한가처럼 못 지키는 아니, 겁니다. 가능성이 하나 딱 있어요. 뭐예요? 내일 상장하는 종목 있어요. 그걸 만약에 시가를 모아주면서 400%니까. 그 가격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상장가를. 네.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네. 상장 400%까지 40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대박인데요, 맞아요. 30%. 그래서 그걸 갖고 오려다 말은 그거 갖고 오면 제가 월요일로 보낼 겁니다. 예.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예, 예. 어쨌든 오늘의 종목. 오늘의 좀 종목. 확인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너 씨 오늘 종목 뭡니까? 네, 1위는 거의 확정이지만 아직 탑6 그리고 탑3는 남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목 모두 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나왔습니다. 오늘 6% 넘게 강하게 올랐는데요. 기관의 수급이 8거래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도 함께 웃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동진 세미캠,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PCB 그리고 반도체 소재 종목 할 것 없이 모두 다 일제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증착 장비 전문 업체이죠. 자세한 투자 포인트는 정태근 팀장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을 하셨네요. 네네. 일단 오늘 종목은 좀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선택이 된 거죠. 선택은 본인이 한 아니 거잖아요. 룰렛에서 선택이 됐잖아요. 진짜 본인이 가져온 종목을? 오늘 뭐 기분 안 좋으시죠? 아니, 왜 자꾸 아니, 선택을? 요즘 자주 화가 나시는데. 나이 가먹으니까 화가 올라요 갑자기. 미안합니다. 예, 예.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오늘은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을 솔직히 선택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좋아요, 제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이제 OLED 그리고 반은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 4월달 반영되고 난 다음에 좀 쉬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승은 반도체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 HTS에서 뭐 현재가 창을 보게 되면은 뚜렷하게 오른 이유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건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좀 추측을 해가지고 신빙성 있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그 절반 매출이 반도체 장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절반이 어디냐면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 쪽으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SK 하이닉스에 앞으로 어떤 투자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는 주가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적자지만 하반기부터는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주가 좀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최근에 SK그룹의 회사채 발행 내역을 좀 보시면 그 힌트가 좀 나오는데 올해까지 이 회사채 발행 총액이 44조 원입니다. 이게 뭐 기존의 어떤 대출금의 어떤 상환도 있겠지만은 신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한 7조 8천억 정도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와 또 별개로 SK 하이닉스가 4월달에 싱가포르에서 19억 불 규모의 EB 교환 사채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채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SK그룹이 신사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 반도체를 포함해서 신사업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대규모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0조 정도 투자 결정을 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예정인데 지금 경기가 반도체 경기 안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6월달에 지나간 얘기고요. 이제 하반기부터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어쨌든 전분기 대비 개선된 폭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확신이 이제는 좀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조성을 하고 있지만 청주 공장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M11, M12, M15 이렇게 3개 공장이 있는데 M15 여기가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인데 이쪽에서 M15X라는 신규 라인을 이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작년 하반기, 올 연초 반도체 경기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가서는 이 속도를 좀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 경기가 돌아설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중요한 건 하이닉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증설이 진행이 됩니다. 그 HBM 디램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그동안 계속 생산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4분기에 가서 이제 삼성전자도 HBM 디램 24GB 렌즈 생산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엔드 디램, 그러니까 HBM 디램이란지 DDR5 쪽으로 본격적으로 캐파를 증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가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서 내년 가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 디램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연유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반도체 쪽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게 된다라면은 이번 달 안에는 순위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연말까지 보게 된다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판단에 오늘 픽을 했습니다. 네, 너무 한 달에 연연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그렇죠. 또 한번 특집으로 전체 여태까지 나왔던 종목들 전체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서 알려드릴 네. 예정이 또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순위 맥이잖아요. 네, 뭐 당연히 수익률 얘기죠. 네. 거기다 1위 하시면 되죠. 그때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1위 하셔도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랬으면 이 좋겠네요. 주식이 네. SK 하이닉스와 많이 연동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가 이번에 AI 뭐 네네. 이쪽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엄청 상승하면서 네네. 알아봤더니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그렇죠. 있었다. 뭐 이런 네네. 걸로 해서 엄청난 상승을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린 것 동시에 갑자기 너무 또 올라와 버리는 네네.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가격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까? SK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은 가격 조정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쨌든 전분기 대비 손실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리고 마이크론 CEO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황의 바닥에서 강력하게 확신한다는 언급을 이미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3위 업체가 어쨌든 손실이 줄어든 상황이라면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이제 뭐 공급 과잉, 뭐 재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게 DDR5가 아니라 DDR4였거든요. 근데 그 DDR4조차도 3200MHz가 가장 최근 제품이에요. 네. 그거까지도 가격이 이제 반등이 나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반도체 가격이 어쨌든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풀리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본다면 재고가 소진되어 가고 있다. 네, 그런 그렇게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죠.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도 방송 중 이 방송 나와서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작년 그 하이닉스가 그 2022년도 연말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컨퍼런스 콜에서 DDR4 같은 경우는 뭐 재고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디램하고 DDR5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 육박한다는 얘기를 이미 했었어요. 네. 근데 시장에서 그걸 신경 안 쓴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연말이라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얘기도 좀 덧붙여서 좀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삼성전자가 연말에 10만 전자, 10만 전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간다라고 봐요. 간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간다라고 오, 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이제 진심으로 증설이라든지 본격적인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긍정적인 평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삼성 그리고 뺐는데. 매컬에서 이번에 NDR 그 리포트를 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 그러면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예.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뭐 1위, 네네. 3위 뭐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맞아요.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예. 거기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려봤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확실히 그 반도체 쪽이랑은 좀 네네. 연관이 깊잖아요.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도 좋은 주식이다. 네네. 뭐 그렇게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유창희 대표님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좀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연- 결정해 주시죠. 하나, 둘, 셋. 갑니다. 나쁘지 오, 않다고. 예. 네.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오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예. 처음에 저는 뭐 제주항공 갖고 올 줄 알았어요. 아 저기 제자분이 있긴 있네요. 예. 전 여권도 없는 애가 무슨 제주항공이냐 이러고 있었는데 아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드셔야겠네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지금은 뭐 섣불리 뭐 이렇게 고점을 논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네네. 하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시장 자체가 쉬어가는 것이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보면 계속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진짜 이번 달
계속 7만 1,000원대에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고점을 돌파시키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주가를 비교해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가 조정이 좀 꽤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크게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어떤 매수가 계속 그 주가를 받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충격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관련된 기업은 좀 관심 있게 보자. 또 하나는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뭐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그 최근에 반도체 주들을 보실 때 지난 3, 4월 달 주가 흐름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고점을 돌파한 기업이 있고 고점을 돌파 못한 기업이 있고 돌파 시도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네. 그럼 고점 돌파한 기업은 예를 들어서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네. 근데 그런 게 좀 부담이 된다라면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기업이 그 다음에 이제 달리는 말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치도 약간의 이제 눌림목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7월달 의미 있는 모습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청희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9만 전자까지 갑니까? 9만 전자는 뭐 간당간당한데 10만 간당간당하다. 전자는 쉽지 않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상승해 있는 가격이다라고 뭐 생각하시나요? 가능성은 좀 만약에 뭐 현재 시장 흐름들이 하반기도 이어진다면 네네네. 충분히 삼성전자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그 올해 외국인이 네네. 제 계산이 맞으면 26조 정도 국내 시장을 매수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만 30조가 넘어요. 32, 3조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국내 주식시장은 다 팔았는데 삼성전자만 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갑자기 꺾이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우상향 기준을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종목도 알려드리는 시간도 그렇죠. 좋지만 이렇게 네. 좀 분기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번 좀 6월 관심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짚어서 대형 종목들도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네.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목표가 조금 높게 잡았어요. 지금 네네. 현재 주가가 19,000원인데 일단 24,500원에 와. 일단 목표가 잡았고요. 24,500원. 네네, 그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결정 정진우 씨 내려주셨습니까? 제가 내렸습니다. 예, 아까 좀 표정이 약간 안 좋으셨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정리하셨잖아요. 예, 정리했죠. 정리했는데 지금 더 간다라고 하니까 예, 다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예, 있습니다. 그때부터 또. 말이 없어진 걸 제가 봤거든요. 저 생방송인데 말 없어지면 안 돼요. 예. 말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말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결정이죠. 자, 하나, 둘, 셋. 안 사요. 예. 매수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정태훈 팀장이 대형주를 갖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제가 느끼기에. 예, 그동안 시가총액을 봤을 때 약간 대형주예요. 예, 머리도 저는- 오늘 가지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진욱 씨 포트 예, 올려서 올렸습니다. 좀 계속해 하루 보는 거군요. 예. 하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보는 거예요. 예, 하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아니구나. 자, 우리 좀 말이 길어졌어요. 대형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다음 종목 알아보죠. 룰레 씨. 네, 대리님께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갖고 있다라고 유튜브 채팅창에 써주고 계신데요. 네, 시원한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네요. 네, 현대오토에버가 나왔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어제 9% 넘게 급등했었고요. 오늘도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에 2023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렸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삼성증권은 현대오토에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인지라 실적 고성장이 담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실적을 감안했을 때 삼성증권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17만 원입니다. 오늘 종가는 13만 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는 정태근 팀장님, 유창희 대표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냥 얼굴만 지는 걸로. 정태훈 팀장님 걸 보고 싶나 봐요. 예. 현대오토에버는 제가 최근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을 가끔씩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자율주행 쪽,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하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의 그 내비게이션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유럽에서 이 그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강제로 장착을 해야 되는 법안이 좀 나온 게 좀 있어요. 그 자율주행은 아닌데 안전 서비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내비게이션 안쪽에요.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현대오토에버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차량용 소프트 매출이 지금 급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2021년도에 이쪽 사업 부분의 매출이 2,800억, 2,900억 정도였는데 작년에 5천억으로 거의 5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올 1분기 때 매출이 1,450억입니다. 그러면 올 1분기 매출 기준으로 곱하기 4를 하게 된다면 6천억 이상이죠. 6천억.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현대 오토웨버에 대해서 그 새롭게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 EV9이 이제 판매가 들어갔거든요. 아 이제 나오죠. 네, 예. EV9이 이제 거기 자율주행 그 옵션을 넣게 되면 750만 원인데 이쪽 관련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제 이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제가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이게 서포터즈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 장학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 연구생들한테 이제 미리 좀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그 학생들 이쪽 인력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인재에 대한 그렇죠. 지원을 나서죠. 선 지원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이쪽에 지원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현대 그룹에 먼저 입사를 하거나 그런 조건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투자를 하겠지라게 아니라 진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쵸.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진심을. 그쵸.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그런 있겠네요. 부분들 본다라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사업 부분, 뭐 그 시스템 개발 사업 부분이라든지 뭐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들 그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최근에 보시면 그 2020년에 정말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난리 났었죠. 네. 저때 코로나 이후로. 예, 저도 저 상승을 네. 봤었어요. 그리고 예. 나서 거의 3년 가까이 횡보네요. 그냥 횡보입니다. 뭐 하락한 것도 없어요. 그냥 네.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상단이 한 15만 원대, 하단이 뭐 10만 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장 대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주식 단타치기 되게 좋았네요. 그렇죠. 박스건 흐름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점에서 샀다가 고점에다 팔면은 아 이거 원래 단타치기 좋은 이런 주식이네요. 기업이 매매하기 좋아요. 시가총액이 3.81조인데 네, 3.8조. 단타치기 네, 좋은 주식이었네. 3조 8 말고 단타. 예. 3조 8천억인데 네. 한 3조 원 초반에 오면은 매수하고 한 4조 원대 오면은 매도하고 저 RSI 보면서 단타치기 정말 딱 적절한 진짜 주식인 것 2년 반, 같은데요. 3년 예. 동안 그렇게 했는데 네. 항상 이게 속임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이렇게 장기 행보를 하다가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도 그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래도 지금 분위기 자체가 최근에 현대차 기아 그룹이 6월 말에 증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플러스권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7월 달에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이 고점 돌파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뭐 OX를 들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대현 그래요. 팀장도 당연히 O를 들을 것 같고 예. 아니 왜 이 시가총액이 조가 넘는데 OX를 평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거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따로 듣겠습니다. 네, 유창희 그래서 대표님. 저는 목표가 저는 18만 원 정도까지 18만 원. 네, 보고 있고요. 크게 뭐 좀 손절가를 본다라면 12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그러니까 어저께 시가 부분이죠. 어저께 시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정시 분할 매수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월말이다 네. 보니까 좀 시가총액이 큰 정보를 들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시간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좋아요. 왜냐하면 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종목 알려드리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저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역할이에요. 자 이제 예. 결정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주식인데 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아합니다. 예. 뭐야? 아니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죠. 저도 모르게.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좀 예.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매수를 들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생각하는 중에. 예. 자 제포트에 올려서 내일 하루 그리고 저는 이거 좀 장기적으로 저도 좀 보고 있는 주식이에요, 유창희 네. 대표님. 네. 그래가지고 요 종목 되게 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그렇죠. 오늘 네.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신 것도 내용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근데 오늘 사실 룰렛 여신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혼자 룰렛 여신이 나눠서. 마지막 날이어서 좀 안타깝게 인사를
좀 시키려고 했는데 예, 집에 갔네요 벌써. 예. 벌써 갔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도 안 하고. 류현열 씨는 우리 또 전 시간에 예. 또 이제 진행자로서 또 선보인다고 하니까 승진했다고 또 들었어요. 많이 예.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준 씨도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